2016년 4월 인천광역시 연수구 평범한 원룸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살인 사건, 그리고 10일간 숨겨진 시신. 이 사건은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고 안산불도 토막살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곳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1986년생, 당시 30세. 2013년까진 경기도 의정부에서 여자친구와 애견 카페를 운영하던 평범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자친구가 거액의 돈을 훔쳐서 달아나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무너지고 그는 벼랑 끝으로 내몰립니다. 2016년 1월 인천의 한 모텔. 조성호는 프런트 및 모텔 관리 등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일하다 이 사건의 피해자 최모 씨를 만납니다. 이들은 모텔 업주가 지정해준 숙소에서 함께 기거하면서 두 사람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서로의 어려운 처지에 동질감을 갖게 됩니다. 조성호와 최 씨가 모텔에서 근무태만으로 해고를 당하고 최 씨는 조성호에게 집을 새로 구해 함께 살자고 제안을 했고 조성호는 최 씨의 제안에 동의를 하여 이내 한 원룸에서 함께 살기 시작합니다. 함께 살던 어느 날 밤 술을 마시고 돌아오던 길, 조성호는 성인 영화 제작 업체에서 잠시 일을 했었고 단역으로도 출연한 것을 알게 된 최 씨는 조성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야, 도우미 일해도 돈 못 벌지? 나한테 해줘, 나한테. 돈 줄게. 얼마 줄 건데요? 30만 원. 한 번에. 경제적으로 압박에 시달리고 궁지에 몰린 조성호는 동성 성관계에 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게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성관계 이후 조성호는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합니다. 한 달 뒤 술자리에서 그는 최 씨에게 묻습니다. 돈 줄 거라며. 언제 줄 거야? 내가 한 달 동안 놀았는데 무슨 돈이 있냐? 말다툼 끝에 최 씨는 포크를 들어 조성호를 위협하며 말합니다. 너 내 집에서 나가. 이때부터 이 둘의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날 이후 약속한 돈을 받지 못해 화돈하고 쫓겨날 처지에 몰리자 조성호는 최 씨를 살해하기로 하고 칼을 구입해 원룸 찬장에 비치했습니다. 조성호는 최 씨에게 최후 통첩을 하고 요구를 거절할 경우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공장에서 퇴근하면서 망치를 숨겨 원룸으로 귀가하게 됩니다. 귀가 직후 망치를 냉장고 뒤에 숨겨둡니다. 그리고 방 안에 누워있던 최 씨. 두 사람은 마지막 언쟁을 벌입니다. 너 언제 나갈 거야? 미친 XX. 90만 원 줘. 그러면 나갈게. 너도 좋아서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러냐? 네 부모도 똑같아. 부모 욕설에 분노한 조성호는 망치를 꺼내들고 최 씨를 향해 돌진합니다. 이상한 낌새를 눈치챈 최 씨가 일어나려고 하자 조성호의 움직임이 더 빨랐습니다. 조성호는 얼굴과 가슴을 10차례 가격 후 움직임이 멈춘 최 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식칼로 복부와 가슴을 수차례 찌릅니다. 그는 시신을 욕실에 방치하며 장기를 적출해 비닐봉투에 나눠 4월 15일부터 4월 20일까지 하루하루 쓰레기장에 버렸습니다. 4월 25일 그는 시신을 완전히 절단해 상반신 하반신을 각각 분리합니다. 그리고 4월 27일 새벽 렌트카에 시신을 싣고 하반신은 안산불도에 상반신은 방아머리 선착장 부근 풀숲에 유기합니다. (2016년 5월 1일) 오후 3시 50분 안산시 단원구 불도 방조제 인근 배수로에서 마대에 담긴 한 남성의 하반신 시신이 발견됩니다. 시신이 발견된 직후 경찰은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다음 날 10개 중대 병력 900명과 드론 등을 동원해 하반신이 발견된 장소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 수색을 시작합니다. 그 이후 3일 뒤 방아머리 선착장에서 하반신과 같은 방식으로 이불에 쌓여 마대에 들어있던 상반신도 발견합니다. 지문 감식을 통해 피해자는 최 씨로 확인됩니다. 상반신이 발견된 장소에는 CCTV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최 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면밀히 분석해 최근 자주 통화한 대상자 중 범인이 있을 것으로 확신한 경찰은 최 씨와 함께 살던 조성호를 용해 선상에 올립니다. 5월 5일
경찰은 인천 연수구 원룸을 급습했습니다. 벽에 튄 혈흔, 지문, 범행 도구. 경찰은 조성호를 상대로 추궁한 끝에 결국 범행을 자백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1심에서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조성호는 마트에서 칼을 사고 직장에서 망치를 가져오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고 잔인하게 살해하고 장기 대부분을 꺼내 봉투에 담아버리는 등 매우 엽기적인 모습까지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10월 28일 법원은 조성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잔혹하고 엽기적이며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과 사회 공동체 정신을 훼손한 중대 범죄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입니다. 2017년 4월 13일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조성호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합니다. 시신 훼손은 사망 후로 판단, 또 경제적인 공공함 때문에 피해자에게 얹혀 살면서 금전적인 도움을 대가로 동성애의 상대방이 되자 자신에 대한 극도의 혐오감과 피해자를 향한 분노가 분출해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조성호는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되었으며 가석방이 없을 경우 2043년 57세의 나이로 사회에 복귀하게 됩니다. 조성호의 신상은 공개되었지만 그의 가족과 지인들도 함께 고통을 받았습니다. SNS를 통한 신상 유출, 2차 피해, 명예훼손 논란. 한편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꼴로 흉악범죄자의 신상 공개에 찬성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찬성한다는 의견이 87.4%, 반대한다는 의견이 8.9%. 경찰은 이 사건을 안산불도 토막살인이라 발표했지만 시민 반발로 조성호 사건으로 정정하기로 했습니다. 돈, 인간관계, 분노, 성, 모든 것이 얽힌 비극의 결과는 누구도 상상 못한 참혹함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지 충격적인 범죄로만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 사회가 만들어내는 무너지는 인간관계의 단면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함께 의견을 나눠주세요. 더 많은 사회 사건 분석은 케이스 사형사에서 계속 이어집니다.